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447호 제9면 기사입니다. 성남시 경기도 생활체육대 축전 추진 상황보고회 개최. 성남시는 9월 5일 오후 2시 시청 3층 산성누리에서 이진찬 성남시 부시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생활체육대 축전 추진 상황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성남시에서 열리는 제35회 경기도 생활체육대 축전 9.27 물결표 사인 29과 제18회 경기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10.11 물결표 사인 12의 두 개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중간 점검 차원에서 진행됐다. 대회가 열리는 성남 탄천 종합운동장 등 44곳 경기장과 안전관리, 교통대책 마련 등의 추진 상황을 주요 내용으로 다뤘다. 시는 오는 9월 27에서 29일 경기도 생활체육대 축전 때 육상, 수영, 축구, 야구 등 26개 종목의 선수단 2만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해 종목별 경기장 시설 안전 상태를 점검하는 한편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사고 발생 시 신속히 초기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선수단 외 관람객을 위한 교통대책도 마련한다. 시는 주차 공간 부족이 예상되는 경기장 등은 주변에 임시 주차장을 확보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10월 10일에서 12일 경기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는 게이트볼, 농구, 당구, 역도 등 23개 종목의 선수단 4천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보고 응급 상황을 대비해 의료대책본부를 운영하고 경기장별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안전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성남시는 총괄팀, 행정지원팀, 경기운영팀, 운영지원팀, 홍보지원팀 등 5개 팀, 39개과의 대회 추진기획단을 구성한 상태다. 이진찬 성남부시장은 추진기획단 팀별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 1410만 경기도민이 체육으로 화합하는 대회로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성남시 파리 패럴림픽 출전 윤지유, 문성혜 선수 귀국 맞이. 성남시 시장 신상진은 1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제17회 파리 패럴림픽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성남시청 직장운동부 장애인 탁구팀 소속 윤지유, 문성혜 선수의 귀국을 환영했다. 한국 시간으로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9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17회 파리 패럴림픽에 출전한 성남시청 직장운동부 장애인 탁구팀 윤지유, 문성혜 선수는 5개 종목, 윤지유 단식, 복식, 혼합복식 / 문성혜 단식, 복식에 출전해 은메달 2개, 윤지유 단식, 복식, 동메달 2개, 문성혜 단식, 복식, 도합 4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특히 윤지유 선수는 한국 시간 7일 파리 패럴림픽 탁구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5세트 듀스 접전 끝에 은메달을 목에 거는 등 투혼을 발휘하며 지난 제16회 도쿄 패럴림픽에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한 기록을 뛰어넘었다. 문성혜 선수 또한 이번 대회에서 동메달 2개를 획득하며 지난 제4회 항저우 아시안 패러게임에서 동메달 1개를 획득한 기록을 뛰어넘는 등 향상된 기량을 보여주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축전을 보내 92만 성남시민과 함께 파리 패럴림픽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윤지유, 문성혜 선수를 축하한다며 성남시와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계에 드높인 두 선수에게 감사하다고 격려했다. 윤지유, 문성혜 선수는 뜨거운 응원을 보내주신 성남시민분들과 국민분들께 감사드리며 현재의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다음 올림픽에서는 더 많은 메달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윤지유, 문성혜 선수를 비롯하여 직장운동부 장애인 탁구팀에 총 2억 3천만 원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수원특례시의회 윤명옥 의원, 수원특례시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률 이행 및 고용부담금에 대한 제안. 수원특례시의회 윤명옥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대에 올라 수원특례시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률 이행 및 고용부담금에 대해 제언했다. 윤명옥 의원은 2023년도 기준 우리나라의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률은 3.6%로 규정되어 있다며 그러나 우리 시의 해당 고용률은 그에 미치지 못하여 연간 약 1억 3,700만 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에 대해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경기도 지자체 중 의무고용 위발률 2위라는 불명예를 떠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률 이행은 단순히 법적 의무를 넘어서 모든 장애인이 차별 없이 일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사회적 책임과 포용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우리 수원시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안정적인 고용 창출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장애인 공무원 채용에 나서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하며 3가지 사항을 제언했다. 첫 번째 제언 사항으로 적극적인 채용 정책 수립을 요구했다. 우리 수원시도 해당 컨설팅 내용을 자체적으로 수집 및 분석하여 우리 시에 적용할 수 있는 대안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장애인을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의 인터뷰 등을 통해 장애인 고용 부진 요인을 분석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두 번째 제언 사항으로 장애인 공무원 지원 프로그램 강화를 요구했다. 세 번째 제언 사항으로는 수원시 공직사회 장애인 인식 개선 캠페인의 적극적 시행이 있다. 마지막으로 윤명옥 의원은 우리 수원특례시가 경기도 지자체 중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액 2위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 인권이 중시되고 차별이 없는 명예로운 수원특례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며 5분 발언을 마쳤다. 수원특례시의회
이천스문의 발달장애인 12인 작가전 축하. 수원 특례시의회 의장 이재식 가 9일 월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1층 노송갤러리에서 열린 이천스문의 발달장애인 12인 작가전에 참석하여 전시 개최를 축하했다. 경기장애인 부모연대 수원시 지부 회장 조영희 가 주최한 이번 전시회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사정희 의원, 윤경선 의원이 참석하였으며 발달장애인 미술작가 12인이 만든 미술작품 30점이 전시되었다. 이재식 의장은 예술은 마음의 언어이자 나이, 성별, 장애를 넘어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소통의 매개체라며 귀한 자리 마련해 주신 수원부모연대와 12분 작가님들의 앞날의 무한한 발전과 성장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팔달구 단체연합회 장애인 야학의 기부금 전달. 수원시 팔달구 구청장 이상균은 지난 10일 구 단위 단체연합회인 팔달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김웅진, 팔달구 통장협의회 회장 유지현, 팔달구 새마을문고회 회장 김정희와 함께 수원 새벽빛 장애인 야학 살리기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기부는 수원 새벽빛 장애인 야간학교가 이전할 새로운 장소의 인테리어와 집기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해 전국 최초의 장애인 야학 돕기 모금 활동의 일환으로 팔달구 각 단체에서 적극적인 모금 활동을 벌였다. 김웅진 팔달구 주민자치협의 회장은 회원들의 마음을 모아 기부에 동참하게 되었다. 새로운 공간에서 장애인을 위한 활발한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균 팔달구청장은 장애인 인권 향상과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야학의 발전을 위해 이번 기부금이 소중한 곳에 쓰이길 바라며 지역사회 나눔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상진 성남시장 2024년 성남시장배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개회식 참석. 신상진 성남시장은 10일 오전 11시 성남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2024년 성남시장배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했다. 신 시장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즐거운 대회가 되기 바라며 삶을 살아 나가시는데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성남시도 장애인 체육의 균형 있는 발전과 가맹단체 활성화, 장애인 스포츠 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성남시 장애인 체육회 주최로 개최된 이날 대회는 선수와 관계자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8개 종목, 경기형 6개, 체험형 12개, 이 진행됐다.